여러 파동의 변이와 위치의 관계를 나타냈는데요. 변이는 파동 셋 다 같은 변이값을 가진 것 같고요. 파장을 나타내보면 가의 파장은 2m, 그리고 나의 파장은 4m, 그리고 다의 파장은 6m가 되겠네요. 기억. 파동의 속력이 모두 같다고 한다면, 파동의 속력이 모두 같으면 진동수와 파장의 곱은 서로가 다 같은 값을 갖겠죠. 그러면 가의 진동수는 다의 진동수의 3분의 1배다. 가의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해주고요. 다의 진동수에다가 파장을 곱한 값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진동수는 가가 다의 몇 배다? 3배가 되겠네요. 파장이 3배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파동의 진동수가 모두 같다면 속력이 가장 빠른 경우는 파장이 가장 긴 다가 되는 거고요. 가의 파동의 주기를 2배로 증가시키면 가의 파동의 속력을 A로 넣고요. 그리고 가의 주기분의 가의 파장으로 나타냈을 때 주기가 2배가 되면 파장도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m의 파장에서 4m로 2배가 증가되겠네요. 그래서 나와 같은 모양을 나타낸다. 진폭이 같다라는 가정 하에, 그러면 정답은 5번. 1m/s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물결 파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P 지점은 물결 파의 마루에 해당한다.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최대 변이 10c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파장은 2m가 되겠네요. 파동의 속력이 1m/s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분의 파장으로서 혹은 진동 속박이 파장으로서 파동의 속력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주기는 2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동수는 0.5Hz 값을 나타내겠네요. 기억. P점은 1초에 0.5해 진동한다. 그렇죠? 진동수 0.5Hz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1초 후 P점의 변이는 그러면 2초가 한 주기이기 때문에 1초일 때는 반주기, 즉 P의 위치가 마루에서 고래의 위치로 내려가겠네요. 니은도 옳은 문장. 디귿. P점에서의 최대 변이의 크기는 20cm가 아니라 변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0cm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용철에 생긴 파동의 속력이 2m/s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P는 용철에 고정되어 있는 한 점, 그리고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용철에 생긴 파동은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가 나란한 종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한 주기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주기는 1초다. 그러면 파동의 속력 V는 주기분의 한 파장 혹은 진동 속박이 파장으로 나타낼 수 있죠. 파동의 속력이 0.2m/s 그리고 한 주기는 1초, 그러면 파장은 0.2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동수 역시 1Hz. 그렇죠? 그럼 기억. 파장은 0.2m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P의 진동 방향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서로가 나란하다. 종파로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가 되는 거고요. P는 1초에 2회 진동하는 게 아니라 몇 회? 1회. 진동수가 1Hz.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완하는 빛이 서로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을 통과할 때 굴절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굴절의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매질 1에 따른 매질 2의 상대 굴절률은 매질 2에서의 쌓인 굴절각분의 매질 1에서의 입사각과 같고요. 매질 2에서의 속력분의 매질 1에서의 속력, 그리고 매질 2에서의 파장분의 매질 1에서의 파장.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보기 기억. 빛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 그랬죠. 그러면 가의 경우 볼까요?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그러면 사인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그럼 매질 1에서의 속력이 매질 2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 그러면 가의 경우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빛이 진행되는 경우. 그래서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 그랬죠.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은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했는데요. 뭐 다시 적용을 한다면 가의 경우는 입사각이 크죠. 입사각이. 그러면 매질 2에서의 굴절률이 매질 1에서의 굴절률보다 큰 거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죠. 그럼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이 매질 2에서의 굴절률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매질 1에 따른 매질 2의 굴절률, 매질 1에 따른 매질 2의 굴절률은 누가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파동의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파동의 속력이 빠른 매질로 입사가 됐을 때 임계가 이상일 경우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 즉 나의 경우가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 그림은 유리로 만든 어떤 렌즈를 통해 책을 보았을 때 나타난 모습. 일단 상의 크기가 어떻게 됐나요? 상의 크기가 축소되었죠. 상의 크기는 축소, 작아진 거죠. 그리고 상의 모습이요, 뒤집혀서 보인 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립상이라고 표현해요. 정립상. 그래서 축소된 정립상은요, 볼록 렌즈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물리2에서 우리가 이제 렌즈의 작도를 통해서 확인하는데요. 축소된 정립 허상은 오목 렌즈만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렌즈는 오목 렌즈가 되는 거고요. 오목 렌즈는 우리가 경험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오목 렌즈는 원시 안의 교정이 아니라 근시 안의 교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렌즈, 빛의 굴절 현상을 활용한 거, 옳은 문자. 그리고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유리에서 빠르다가 아니라 느리다가 되는 거죠. 공기 중에 굴절률이 유리의 굴절률보다 작아요. 그래서 빛의 속력은 공기에서보다 유리에서가 더 느린 거고요.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진한 설탕물이 담긴 수조에 레이저 빛을 비췄을 때 빛의 진행 경로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때 진한 설탕물은 물에 설탕을 넣은 후 젖지 않은 상태다. 젖지 않은 상태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이제 나타나냐면 설탕이 아래로 갈수록요, 설탕이 아래로 갈수록 녹는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설탕물의 농도가 높아진다. 설탕물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밀도가 크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설탕물의 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돼요. 빛은 밀도가 작은 매질에서는 빠르고요, 밀도가 큰 매질에서는 느리죠. 그래서 레이저 빛을 진행시켰을 때 위쪽은 밀도가 작고 빠르고 아래쪽은 밀도가 크고, 즉 느리고,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빛이 굴절되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 빛이 연속적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지금 그림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니은, 빛의 속력은 설탕물의 아래쪽에서 빠르고 위쪽에서 느리다가 아니라 반대로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 수평선 위에 보이는 태양의 실제 위치가 수평선 아래에 있는 원리와 같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의 밀도는 지표면 가까운 곳에서 크고요.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죠. 낮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벽의 역전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대기권 밖에서 오는 빛이 굴절을 통해서 지표면 상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관측자가 이 낮의 태양을 이제 보면 그 태양이 실제 위치보다 더 위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현상 역시 설탕물에서 이제 빛이 휘어지는 이제 원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반원형 물체를 진공 중에서 놓고 레이저 빛을 점 P를 향해 입사각이 60도 그리고 굴절각이 30도로 굴절하여 진행하는 것을 나타냈다. 입사 쪽은 진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과 쪽을 우리가 물체다라는 표현을 쓸게요. 물체 안으로 입사시켰다. 굴절의 법칙을 적용할까요? 진공 중에서의 굴절률 분의 물체에서의 굴절률. 우리 진공 중에서의 굴절률은 1이죠. 그럼 이건 사인 굴절각분의 30도 사인 입사각 같고 60도 매질 물체에서의 속도분의 매질 진공 중에서의 속도에 비왔고 그리고 물체에서의 파장분의 진공 중에서의 파장과 같다. 진공 중이나 물체에서나 진동수와 파장은 진동수와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인 30이 2분의 1이고요. 그리고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진공 중에 따른 물의 상대 굴절률은 루트 3의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우리가 C로 표현하죠. 그리고 물체의 속력은 우리가 이제 V로 넣을게요. 그래서 기억, 물체에서의 빛의 속력은 루트 3분의 C다. 옳은 문장이고요. 빛의 파장은 물체에서가 진공에서보다 짧다. 그쵸? 파장은 진공에서가 더 길죠. 물체에서 짧고, 옳은 문장. 물체의 굴절률은 2다. 물체의 굴절률은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문장,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가와 나는 신기루가 보이는 상황을 찍은 사진이고요. 가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놓여있는 자동차, 그리고 나는 차가운 바다 위에 놓여있는 이제 빙하를 나타내고 있어요. 가의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예가 뜨거운 사막 위에 오아시스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뜨거운 사막 위와 차가운 바다를 왼쪽에다 그림을 그렸고요. 뜨거운 바다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공기가 냉각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속력이 위로 올라갈수록 빛의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요. 또 뜨거운 사막 같은 경우는 지표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공기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속력이 이제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뜨거운 사막 위에 놓여 있는 이제 나무의 끝 부분의 빛이 이제 반사돼 가지고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올 때 빛의 속도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관측자에게는 나무 끝에 부분이
이제 직진해서 들어온 빛도 있겠지만 아래쪽으로 굴절돼 가지고 들어온 빛도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의 끝부분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빛이 굴절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뒤집혀서 보이는 모습. 그래서 꼭 나무 아래에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고 그 물 위에 나무가 반사돼서 눈에 보이는 같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또 이제 반대로 그림을 지우지 말까요? 예, 반대로 빙하에서 이제 반사된 이제 빛이 우리 눈에 이제 들어올 때 빛의 진행 경로에 따라서 속력이 이제 위로 갈수록 빨라지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관측자의 눈에 이제 들어올 거예요. 뭐 직진해서 들어온 이제 빛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빛도 굴절해서 들어온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이제 뒤집혀서 거꾸로 뒤집힌 형태의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빛이 직진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끝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모습,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 그래서 빙하와 빙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고요. 뭐 이렇게 떠 있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이제 그림을 약간 극단적으로 그린 거고요. 예. 하여튼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을 통해서 뭐 신기루가 보인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 가와 나는 모두 빛의 굴절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 맞고요. 가는 지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굴절률이 작다. 예. 지면에 가까울수록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굴절률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나에서 빛의 경로는 맑은 날 밤에 먼 곳에 소리가 잘 들릴 때의 소리가 진행하는 경로와 같다. 예. 맑은 날 밤. 맑은 날 밤은 소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래로 이제 소리가 굴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차가운 바다의 경우도 진행 경로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빛이 이제 굴절하는 현상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그 경로와 같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소리가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서 굴절되는 현상을 새 학생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철수, 소리가 굴절되는 것은 공기의 온도에 따라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죠. 영이, 소리는 찬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빠르게 전달돼. 예, 따뜻한 공기에서 찬 공기보다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내용, 옳은 문장이고요. 민수, 소리가 굴절되는 과정에서 진동수가 달라져.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민수의 설명은 옳지 않은 설명. 그래서 옳게 말한 사람은 철수와 영이 3번이 되겠네요. 단색각이 매질 1과 2의 경계에서 그리고 매질 2와 3의 경계에서 입사와 굴절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매질 1과 매질 2의 입사각과 굴절각을 이제 비교하게 되면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매질 1에서의 굴절률이 매질 2에서의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관계와 그리고 매질 1에서의 속력과 매질 2에서의 속력을 비교하면 매질 2에서의 속력이 매질 1에서의 속력보다 빠르다라는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다음 매질 2와 이제 3에서의 이제 입사와 반사를 볼게요. 입사가 굴절각. 예, 매질 3에서의 굴절각이 매질 2에서의 굴절각보다 컸죠. 그래서 굴절률은 매질 2에서가 3보다 크다라는 거. 그리고 매질에서의 속도는 매질 3이 매질 2에서보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단색광의 속력은 매질 1, 2, 3으로 갈수록 빠르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굴절률은 매질 1, 2, 3으로 갈수록 커진다가 아니라 매질 1에서가 가장 크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그 다음 입사각을 증가시키면 매질 2와 3에서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일단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왜냐하면 입사 매질이 굴절률이 크고 투가 매질이 굴절률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조건은 만족을 하고요. 그러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I0보다 큰 각으로 만약에 입사를 시켰을 때 매질 2와 3에서의
굴절각이, 그러니까 입사각이 지금 현재의 입사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입사각을 이제 증가를 시킬게요. 한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입사를 시켰다. 그러면 입사각이 I0보다 커졌죠. 그러면 굴절각도 어떻게 될까요? 굴절각 또한 커지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을 하였다.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I0로 입사를 시켰을 때 매질 2에서와 3에서의 입사각, 그리고 I0보다 더 큰 각으로 입사를 시켰을 때 매질 2와 3에서의 입사각 작아졌죠. 그럼 전반사가 더 일어나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1번. 단색광이 매질 1에서 반원통 모양의 매질 2로 진행하여 점 O에서 일부는 반사고 점 P에, 그리고 일부는 굴절하여 점 Q에 도달하는 것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했을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죠. 그러면 매질 2에서의 상대 굴절률이 매질 1에서의 상대 굴절률보다 크다라는 이제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질 2가 매질 1에서보다 굴절률이 이제 크다. 그러면 빛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이제 속력이 빠르겠죠. 질문은 이제 이 단색광을 점 A, B, C에서 O로 비췄을 때 전반사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경우, 첫 번째 조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 매질로 입사를 시켜야 되죠. 그러면 A에서 입사를 시켰을 때 이 매질, 그러니까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들어오기 때문에 A에서는 절대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이제 Q를 봐야 될 텐데, 우선 이제 우리 이 경계로부터 Q까지가 대략 한 2칸 정도가 되죠. 2칸. 그리고 역시 B까지도 2칸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 빛의 경로가 대칭적이게 되겠네요. 어떤 얘기냐면 B에서 O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똑같이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굴절이 된다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Q에서 O로 한번 빛을 입사를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Q에서. 그러면 굴절되는 경로는 이 경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를 중심으로 2칸. 그러면 얘를 이제 중심으로 3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빛을 B에서 O로 이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나타낸 형태로 빛이 굴절이 된다. 일부분은 뭐 당연히 반사되겠죠. 그때의 반사는 Q 쪽으로 반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B도 전반사가 되기가 이제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는 C에서 O를 향해서 빛을 비치면 그때는 뭐 충분히 전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가는 매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 빛이 전반사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A와 B로 만든 광섬유 구조를 나타냈다. 전반사가 됐다라는 거는 입사 쪽의 매질인 A의 이제 굴절률이 B보다 굴절률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에서의 세타는 임계보다 큰 각으로 입사를 시켰다라는 거. 그럼 코어와 크레딩 중에 코어의 굴절률이 크레딩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한다면 코어가 A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레딩이 B에 해당하겠네요. 보기 기억. 가에서 매질 B에서 A로 빛을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키면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A 쪽으로 입사를 시킬 때는 뭐 세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전반사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는 문장. 전반사의 첫 번째 조건, 밀환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소환 매질,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입사가 된다. 두 번째 전제 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거. 니은, 나의 코어와 크레딩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나는 A, B로 만든 광섬유 구조라고 했어요. 그럼 임계각보다 큰 각이 세타잖아요. 그러면 나의 코어와 크레딩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세타보다 크다? 아니죠. 세타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니은도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나에서 크레딩은 A, 코어는 B, 옳지 않죠. 기억이 맞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이 옳은 문장이었어요. 정답은 1번.
가와 나는 매질 A와 B로 만든 광섬유를 각각 매질 C와 D에 넣은 후 단색광을 광섬유의 코어에 입사각 세타로 입사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에서는 A와 B의 경계면에 단색광이 전반사가 되었는데요. 나에서는 단색광이 A와 B의 경계면에서 굴절하였다. 가와 나에서 입사각, 굴절각을 좀 비교하기가 어려워서 오른쪽에다가 다시 그림을 한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빛을 가의 빛의 경로로 지금 나타냈고요. 그리고 가에서 C에서 A로 들어갈 때의 굴절각을요, 제가 이제 A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나는 매질 D에서 매질 A와 B로 이제 빛이 진행한 경로를 이제 파란색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파란색으로 나타냈고, 그럼 이제 그때 A에서의 굴절각을 이제 A 이제 프라임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A 이제 프라임이다라고 표현을 이제 한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게 되면 빨간색 빛의 경우 한번 볼까요? 빨간색 빛 그리고 파란색 빛 같은 입사각, 예, 세타로 입사가 된 거죠. 세타로 입사를 했는데 굴절각을 비교하니까 굴절각은 매질 C에서 이제 매질 A로 입사됐을 때의 굴절각이 작았고요. 그리고 매질 D에서 A로 입사됐을 때의 굴절각이 더 큰 값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C에서 A로 갈 때의 굴절각 빨간색으로 A, 그리고 매질 D에서 매질 A로 이제 굴절됐을 때의 굴절각을 A 프라임으로 한번 나타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굴절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할 건데요. 매질 이제 C에 따른 매질 A의 이제 상대 굴절률은 사인 이제 A에서의 굴절각 우리 A로 표현했죠. 분의 사인 입사각 세타와 같고요. 그리고 매질 A에서의 이제 속력분의 매질 이제 C에서의 속력의 B와 같고, 또 D도 역시 마찬가지로 D에 따른 A의 이제 상대 굴절률은 사인 이제 A에서의 굴절각 A 프라임 분의 사인 입사각 세타는 매질 A에서의 속력분의 매질 이제 D에서의 속력이다라고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매질 C와 매질 D에 대한 이제 상대 굴절률도 나타나게 되면 지금 위의 식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사인 C에서 A로 들어갔을 때의 A에서의 굴절각분의 사인 D에서 A로 들어갔을 때 A에서의 굴절각은 D에서의 속력분의 이제 C에서의 속력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기로 이제 넘어갈게요.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단색광의 속력은 C가 D에서보다 크다. 우리 사인 A와 사인 A 프라임 비교했을 때 A 프라임이 더 크죠. 그러면 단색광의 속력은 C에서가 D에서보다 크다. 역시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세타를 증가시키면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했죠. 나는 지금 파란색 경로가 되는 거죠. 파란색. 그러면 세타를 증가시키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세타를 증가시키면 전반사가 안 됐죠. 계속 반복해서 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증가를 시켰어요. 세타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굴절각 또한 커질 거 아니에요. 굴절각도 커지는 거고. 그러면 매질 A에서 매질 B의 입사각은 어때요? 세타를 입사시켰을 때보다 더 작기 때문에 전반사가 더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기억과 니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분류하고 각 전자기파가 이용되는 예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적외선과 라디오파 사이의 마이크로파. 이 마이크로파는 이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등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선 렌이나 이제 레이더 등에도 이 마이크로파가 사용되는 거죠. 보기에서 기억, 적외선의 진동수는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다라는 거는 그만큼 진동수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외선의 진동수는 라디오파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A에 속하는 전자기파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 지금 여기 주어진 모든 파들은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전자기파 중에 유일하게 가시광선 영역대에 해당하는 빛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디귿 전자레인지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A에 속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그림은 전자기파의 이용의 예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공항 수화물 검색은 X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이 되겠네요. 보기에서의 이제 기억. 가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 치료는 우리 감마선을 이용하죠. 가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나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보다 파장이 짧다가 되겠네요. 디귿 나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용되는 전자기파 적외선은 텔레비전 리모컨 등에 이용되는 전자기파와 같은 종류다. 이런 문장이고요. 정답은 3번. 전자기파 ABC에 대한 설명. 위조지폐 감별 자외선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용하여 사람의 몸에도 방출된다. 적외선 뼈를 투과할 정도로 투과력이 매우 커서 암을 치료하는 데 이용한다. 감마선 A는 적외선 아니죠. B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옳은 문장이고요. 진공에서의 속력은 C가 B보다 빠르다. 진공 중에서의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즉 모든 전자기파의 속력은 동일하다. 정답은 1번. 두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가 발생하고요.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의 스피커와 나란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고요. A는 두 스피커부터 정중앙에 놓여있는 경로차가 0이 되는 보강간섭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보강간섭의 위치가 되면 이웃한 두 지점에서는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것이 나오고요. 또 이웃한 두 지점에서는 그 다음 보강, 그 다음에 또 이웃한 두 지점에서는 또 상세, 또 보강이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A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죠. 또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리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파장이 짧아진다는 얘기고요.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 소리 크기가 변하는 지점의 간격은 어떻게 되냐면 작아진다. 경로차가 파장으로 나타나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면 그 경로차의 그 간격도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지점 역시 작아진다. 되게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가는 물결파의 간섭을 관찰하기 위한 물결파 투영 장치고요. 나는 가의 두 전파원 S1과 S2에서 같은 진포 그리고 같은 주기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이제 발생시켰을 때의 간섭 무리를 나타냈어요. P인가요? P? P와 R은 S1과 S2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로차가 0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C는 상세 간섭, 즉 마디가 되는 이제 곳이 되겠네요. 기억 S1과 S2로부터 경로차는 P에서가 R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경로차는 둘 다 0으로 같다. 기억 옳지 않은 문장. 수면의 진폭은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Q는 마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진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요. R은 주기적으로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의 진폭은 R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이 순간부터 2분의 1 반 주기가 이제 지나면 Q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Q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말이기 때문에요. 항상 이 Q는 이 순간 이후로도 계속 상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소음 제거 회로를 내장한 헤드폰, 우리 노이즈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은 스피커, 니은은 마이크. 기억이 마이크고요. 니은이 스피커가 되는 거고요. 니은 A와 B는 위상이 반대다. 그렇죠. 외부의 소음과 내부에서 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소리는 서로가 반대 위상이 돼야지만 상세 간섭에 의해서 소음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반대 위상 옳은 문장 디귿. C는 A와 B가 보강 간섭된 파동이 아니라 상생 간섭을 일으킨 파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이제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지폐를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달라지는 홀로그램 스티커를 나타낸 것이다. 예.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 빛의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문양을 볼 수가 있어요. 빛의 간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와 관련 있는 현상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기억, 비눗방울 표면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예. 얇은 막의 간섭의 예,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안경이나 카메라 렌즈의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코팅을 한다라고 했어요. 렌즈의 표면에 우리가 이제 코팅을 하게 되면요. 코팅막의 윗면과 아랫면에서 이 반사하는 두 빛이 상세 간섭을 하도록 만들어줘서요.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모르프 나비의 날개가 벌새의 깃털이, 그러니까 뭐 나비의 날개나 이제 깃털이 다양한 색을 나타낸다라는 거, 역시 얇은 막의 간섭에 대한 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